오늘 주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지만 노화 속도를 75%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에는 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저도 식단 유랑을 했는데요. 스스로가 실천을 하면서 제가 안착한 것이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살도 빠지고 노년기에는 치매 발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노쇠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게 식욕을 멈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반대 입장에서 제가 밖에 나가면, 오늘도 편의점에 조금 전에 들렸다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식품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속노화 음식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단순당과 정제곡물, 그리고 몸에 해로운 기름들로 점철되어 있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식자재들로 냉장고를 채워놓게 되면, 또 보관이 용이한 그런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 냉장고에는 대개는 살찐 음식밖에 없고 또 자극적인 음식들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고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컴포트 푸드라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기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들이죠. 달고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주로 이런 컴포트 푸드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름맛, 단맛 이런 것들이 도파민, 그리고 엔돌핀, 그러니까 쾌락의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나에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쾌락의 호르몬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 뇌에서는 다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컴포트 푸드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또 장내 미생물도 나빠지게 되면서 또 식욕은 더 증가되고 몸의 염증은 증가되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컴포트 푸드들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또 그 이후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면서 혈당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 몸의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짜 식욕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트 푸드들을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식욕도 더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기전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실제로 나는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고 식탐이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짜 식욕 또는 가짜 식탐을 일으키는 음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단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주로 논문을 쓰고 또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이었지만, 나아가서 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방송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15년 동안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신체 활동도 감소되고 있고 또 식사도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우울감도 악화되고 주관적인 스트레스 레벨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자살률도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노화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면 시간이나 또 출퇴근 거리, 직주 근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나이 드는, 즉 1년에 1년 나이 드는 게 아니라 1년에 1년 이상 나이 드는, 즉 가속 노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 모든 종류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습관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느리게 나이 드는 식습관을 모아서 또 펴내게 되었는데요. 이 식습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장수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양의 블루존 식단, 그리고 지중해 식단,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대쉬 식단의 장점을 모은 마인드 식사라고 하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공을 하고 또 개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은 그 식단의 요점들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으로 펴내게 된 한국형 마인드 식사의 요점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것과 덜 해야 되는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에는 일단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견과류를 조금 더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리류 과일이라고 하면 블루베리, 멀버리,
오디, 스트로베리, 딸기죠. 그다음에 산딸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 베리류에 포함되겠는데요. 베리류 과일을 많이 먹는 것과 또 푸른 잎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장기간 관찰 연구를 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항산화 물질을 실제로 이런 과일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과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들, 그다음에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 식단에서는 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을 주로 먹기 때문에 흰쌀밥을 드시는 것 대신에 콩을 많이 넣은, 또 잡곡을 많이 넣은 콩 잡곡밥을 드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고 혈당 변동성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식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주요한 기름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이 인지기능 감퇴의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단에서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섭취를 줄여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당, 설탕, 그 다음에 액상과당, 과당,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에디드 슈거라고 해서 첨가당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루에 설탕 함량 기준으로는 거의 15g 정도까지만 섭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드시고 계신 당분 섭취량의 한 4분의 1 정도만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조금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사에서는 튀김류, 패스트푸드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 거의 먹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섭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바깥에서 먹는 튀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는 시드 오일이라고 하는, 가열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는 이런 기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 식단에서 또 줄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붉은 고기입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런 고기를 가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암 발생률,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적색육을 가공한 것들과 적색육 자체를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식단을 매일 따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마인드 식단 점수표라는 게 있지만 이 점수표를 너무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내 생활을 정말 철저히 이렇게 옥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15점 만점인데 보통 잘 따르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10점에서 11점 정도고, 완전히 정크푸드를 드시는 분들이 또 실제 연구에서는 5점 정도, 그다음 중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한 7.5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집에서 먹는 식사라든지 또는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주로는 이제 밥을, 콩이 들어있는 잡곡밥 드시게 되시면 일단 이것만으로도 2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고, 오후 3시에 보통 또는 저녁 9시에 간식을 많이 드시는데 이 간식을 과자 대신에 견과류나 베리류 과일로 바꿔 드시게 되시면 이것만으로도 2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고, 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섭취하시는 방법으로도 1점 정도의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나오는 직원 식단밥, 보통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직원 식단밥과 비슷한데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런 직원 식단밥을 주로 드시면서 또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절제하고 과음하지 않고 패스트푸드 줄이고 여기에 약간의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10점, 11점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먹고 계시거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따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치매를 진단받는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년 인구,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도 치매 진단 후에 이렇게 식사하시라라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실제로 이제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라는 잡지에 실제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에 걸린 후에 또 본인도 마인드 식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인지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따르셔도 굉장히 좋은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들에서 제가 추가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젊고 비교적 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배도 좀 나오시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마인드 식사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 체중이 좀 빠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상당히 빼빼 마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잡곡밥, 콩 많이 넣어서 드시고 하면은 가뜩이나
한 끼 드시는 양이 적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식사를 너무 제한을 하시게 되고 또 고기도 안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체중이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빠지면서 쇠약감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경하신 분들은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마인드 식사의 개념에 추가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 또 잡곡밥의 경우에는 콩은 비교적 소화가 잘 되지만 사실은 귀리나 통귀리나 아니면은 현미 이런 것들이 또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콩은 넣으시되 흰쌀밥을 충분히 넣으셔서 드시는 것도 좋겠고, 본인이 설사하지 않고 배 아프지 않고 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잡곡밥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페인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카페인에 대해서는 마인드 식사나 또는 블루존 식사에서는 특별히 어떤 권장사항은 없기는 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규모 임상 연구, 그러니까 관찰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블랙커피 기준으로 보통 한 잔에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4잔 정도까지의 커피 섭취는 전체적으로 심혈관계 사망과 전체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피는 비교적 자유롭게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블랙커피로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 믹스를 드신다고 하시면 요새 제로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게 낫겠고, 그리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또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굳이 노화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과 가설, 영어로는 제로사이언스 하이포세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속도인데 이 속도는 1년에 노화되는 정도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0.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노화 속도가 한 사람 안에서도 조직 그리고 기관마다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이 결국에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 또는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진다, 아니면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기 이후가 되게 되면 내 몸의 질병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고, 노년기가 되면은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여러 가지 노화와 질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엔 노쇠가 옵니다. 이 노쇠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인을 쓴다든지 스스로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렵게 된다든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삶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라는 게 수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기대 여명이라고 하죠. 앞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거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어섰고, 지금 현재 65세가 된 여성분들은 사실 날이 27년 정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남은 일생 동안 상당한 기간들을 결국에 침상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의 한 70%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화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면 더 일찌감치부터 여러 가지 만성질환, 혈압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일찌감치 치매를 경험하게 되고 또 노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식습관, 오늘 주로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지만,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구를 보면 바이오마커 연구를 했을 때 절식을 하게 되면 실제 바이오마커에서 측정한 노화 속도를 75%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실제 인지기능 감퇴 속도도 나의 건강한 식습관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인지기능이 10년어치 감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75%까지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실제적으로 노화 속도에 큰 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실제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게 되면 보다 일찍 복리 효과를 누리고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노화라는 거는 내 몸의 DNA를 둘러싸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려서부터 느리게 나이 드는 방식으로 유지하시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찬가지로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 30년 동안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으로 삶의 질을 영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도 어느 정도 이상 남아 있어야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나이일 때부터 나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스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저도 식단 유랑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탕수육에다가 짜장면 이렇게 먹고 그대로 앉아서 공부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고3 때는 굉장히 비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빠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냐면 사실은 제가 그때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또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좋아지고 또 식사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체형이나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에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냥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도한 다이어트는 그냥 정말 방울토마토, 양배추, 채소만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무식한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처음에 몇 달 만에 20kg를 뺐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대학 생활하고 또 병원에서 매일 당직하는 전공의 생활도 하면서 다시 건강 상태를 크게 해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내과 레지던트 2년차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병동에 환자가 안 좋다고 연락을 받고 병동이 12층, 13층에 있었고 저는 이제 컨퍼런스 때문에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뛰어 올라가다가 한 3층 정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체중이 제가 또 많이 늘어 있었거든요. 다시 요요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식단을 공부를 다시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먹는 양이 적어야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췌장이 분노하지 않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배부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몸에도 좋고 또 요요도 만들지 않고 근육량은 지키면서 지방만 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제가 안착한 것이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저속노화 식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살도 빠지고 또 만성질환도 예방이 되고 노년기에는 치매 발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노쇠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이런 마인드 식사를 제 스스로가 실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충분히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평소에는 또 제가 느리게 다이어트는 식습관을 유지를 하고요. 물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떨 때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감속노화 식사를 하면서 중용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식단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체중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또는 체성분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상당히 자유롭게 식사를 해도 제 몸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형 혈당 감시 장치라고 해서 CGM이라고 요즘에 혈당 패치들 붙여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혈당 패치를 붙여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 저속노화 식단 그러니까 마인드 식단을 하게 되면 혈당의 변동성도 거의 없게 되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 것도 없고 당연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또 급락하는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편한 상태를 지난 몇 년 동안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또 모으고 또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게 되고 또 그동안 제가 냈던 책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식 메뉴, 레시피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